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선거권 관련된 내용으로 1분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번부터 비읍번 지문은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제도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인 헌법 조문들을 위주로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대통령이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있어서 선출한다. 국회의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이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회의원까지는 이렇게 선거의 4대 원칙이라죠. 4대 원칙이 규정이 되어 있다. 맞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1등이 2명인 거예요. 그랬을 때는 재선거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우리가 제적위원 과반수 300명이면 151명 이상이 출석을 한 회의에서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간선제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이지만 어떤 경우가 간선제가 있을 수가 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1등이 2명일 때에는 간선제가 될 수가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것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거예요. 그러면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있으면 대통령을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효투표라고 가끔씩 바꿔서 내거든요. 그것은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일단 디귿은 맞고, 선거권이 피선거권 있고, 그 다음에 40세에 달해야 된다. 미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비읍 대통령이 고려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갑자기 대통령이 없어질 때에는 60일인데 이 두 가지 지문을 비교해 보면 이 미음번 지문은 좀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없어진 거고 물러난 거고 5년 임기를 채워서, 그 다음에 비읍번은 갑자기 대통령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조문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답은 없는데, 이게 그 본 교재에서는 아마 이게 틀린 지문이 하나가 있다 해가지고 오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죄송하고 이것은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없습니다. 여기서 없는 게 맞습니다. 271번 합헌 키워드인데, 우리가 예비 후보자에 나가려면은 본 납부 금액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돼요.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에 중에서 100분의 20인 300만 원을 내야긴 내야 되는데, 300만 원을 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예비 후보자 단계에서는 후보자 단계에서 100분의 20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이것은 우리가 그 지역구에서 1명만 국회의원을 뽑고, 그 다음에 다수대표제라는 것은 과반수가 넘지 않아도 어쨌든 1등만 뽑는다. 이것이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맞는데, 우리가 시도의회 의원이면 지방의회 의원이죠. 지방의회 의원. 이 경우에는 상하 50% 인구비례 3대 1입니다. 국회의원 같은 vs 해가지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하 33과 3분의 1%죠. 그 다음에 인구비례는 2대 1이 되겠다. 4번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이 있는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에요. 여러분들 30일. 그래서 30일 내에 헌법재판소도 틀렸어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조문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네. 271번 지났고 272번. 자, 우리 이제 그 수형자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받으면 여러분들 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2번 옛날에는 집행유예 기간인 중에 사람을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돼서 선거권을 침해하고, 3번은 우리가 명함교부 판례가 보였잖아요. 그럼 잘 봐야 돼요. 배우자인지 아니면 배우자가 이렇게 지정한 사람 1명까지도 명함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 자체에게 명함교부권을 준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우리가 재외선거인으로 하여금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도록 했어요. 이것은 문제가 왜 그런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광주에 약간 연고지가 있었는데 대구로 연고지를 옮겼을 수도 있고, 그렇죠,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겼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었을 때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시카고 아니면 뉴욕 아니면 워싱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과 관련해서 주소랑 거소랑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예비 후보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예비 후보라든가, 죄송합니다. 재외선거인의 평등권이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3번인데요. 자, 이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주민등록도 안 돼 있고, 국내 거소신고도 안 돼 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특정한 지역과의 관련성이 있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과의 관련성이 중요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게 되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 스토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지역 농협은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역 농협은 본질적으로 사법인이기 때문에 이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에서 선거에서,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도 헌법에 의해서 보완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틀린 지문인데요. 우리가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려면 공직자를 뽑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지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우리가 선거연제 조문 문제인데, 선거범으로서 여러분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또 5년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을 때 그 형이 확정된 후 우리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오랫동안 선거권이 없게 됩니다. 조문 문제이고요. 4번,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24조에 있어서 곧바로 제한될 수 없다. 그 다음에 37조 2항을 지켜줘야 된다. 과잉금지 원칙을 따라서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고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아이고, 손이 미끄러워서 패드가. 네. 274번. 여러분들 위험 키워드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인데 우리가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고 쳐가지고 당선이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비례대표 순서가 차순위 후보자가 그 뒤를 이어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어받지 못하게 하고 부인한 것, 이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조문인데, 이렇게 선거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오랫동안 5년 또는 10년 동안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선거범죄로 여러분들 당선이 무효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잘못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받았던 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맞고,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 관리위원회가 당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했다.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다수대표제라고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그러는 건데,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권이 제한이 되지만 또 침해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서 연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죠. 이번 회차에 선거권은 길어서 2번으로 찍었어요. 1번은 중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경찰 1차에서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도 헌법상 기본권인데 아니라 했으니까 바로 1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옛날에는 선거권 행사 연령이 19세였어요. 지금 이제 18세지만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19세가 위헌이라서 18세로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바뀐 것이다. 그래서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인데요. 여러분들 이 3번은 국민투표권 문제인데요.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투표권을 재량적이고 그 다음에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가 나오려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올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여러분들 우리가 세 번째 줄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국민투표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투표권 행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됐다고 할 수가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참정권은 여러분들 본인 참정권은 본인만 쓸 수 있어요. 한 표는 본인만 쓸 수 있다. 대리 행사나 아니면은 상속 이런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거권 파트가 2번이기 때문에 한 번은 여기서 쉬고 나머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8월 초쯤에 이 컨텐츠가 끝날 것 같아요.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더 빨리 찍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컨텐츠는 이제 끝날 때쯤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